나의 계약금, 어찌 보면 크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그 계약금 가지고 도망을 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는 준변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세모녀가 전세 사기 사건을 벌였는데요. 그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그 피해액만 해도 몇백억이 될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가끔씩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동산을 보시면 꼭 현장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 해당 목적물 부동산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있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거와 구조가 다르다든지 인터넷 외골상에 올라와 있는 그 구조와 내가 실제 가본 구조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문제를 삼기가 곤란해요.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한번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넣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보다 더 선순위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나의 그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을 넣게 돼요. 이 돈은 꼭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 명의의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뭐 친척이다, 내가 뭐 배우자다, 내가 뭐 친구다 하는 사람한테 덜컥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심한다고 조심을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계좌에 돈을 넣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그 친구, 배우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도망가서 확인이 안 된다든지 사실은 그 소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한 건 크게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물긴 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내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넣을 수가 있겠죠. 사실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나의 계약금, 어찌 보면 크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그 계약금 가지고 도망을 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을 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한테, 수백 명한테 받으면 돈이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 중도금 등을 받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 집주인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사기 행위를 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우리가 돈을 넣었던 그 자료가 있으면 아주 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상대방이 실제 나오는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다, 친척이다, 내가 배우자다, 친구다 라고 하면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당사자라고 속이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도 않았는데 신분증을 굳이 확인 안 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을 당시에 반드시 당사자가 나와야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 이미 다 써놓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줬으니까 그냥 내가 작성할 부분만 작성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날짜를 미루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그 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서 난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당사자가 정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위임인이 대신 왔다, 그러면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위임장도
그 형식과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임을 한 사람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감 증명서 첨부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신 나온 그 대리인의 신분증,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위임을 받은 위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잔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해둬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다음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가능한 그 계약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계약 사항인데 굳이 기재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가스레인지, 뭐 보일러 뭐 다 고쳐드릴게요, 내가 뭐 도배 내드릴게요 해놓고 그 계약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계약할 당시에는 뭐 돈이 오가는 관계라서 돈을 빨리 갚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이해해주겠다, 뭐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죠 라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열받겠죠. 뒤통수 잡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막 들어간 상황에 뭐 그거 가지고 따질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그 임대인이 나 몰래 근저당을 또다시 설정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에 등기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잡아놓으면 나는 후순위예요. 나는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 잔금 지급이 이전에 그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난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잔금을 지급할 때 그때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그 전에 근저당이나 전세가 설정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만약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셔도 별 문제 없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는 그 깡통 정세에 대한 대비할 점과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